이번에는 스마트 수변 도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선배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만금개발공사 사업계획처 윤유라 사원입니다. 선배님 오늘 제가 수변도시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넓더라고요. 수변도시는 어떤 곳인가요?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에 생기는 첫 도시입니다. 총 도시 면적은 200만 평이고 사업비는 1조 3천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정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말 걱정나네요. 선배님 혹시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0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약 1년 4개월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2021년 5월에 새만금 방조제와 수변도시를 잇는 공사용 진입도로가 완공됐고 11월부터 준설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매립공사는 85% 공정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까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하반기부터 조성공사를 시작해서 2024년 말까지 도시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매립공사가 빨리 끝나네요. 수변도시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수, 친환경, 스마트라는 3대 특성으로 설계되었어요. 첫 번째 친수란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나가면 수변 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도시 내에 3개의 호수와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로를 중심으로 그 수변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인데요. 공원과 녹지를 도시 곳곳에 조성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탄소 저감 건축물 등을 조성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스마트입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이런 첨단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거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데요. 완공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지 알아볼까요? 제가 판넬을 준비해봤는데요. 선배님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스마트 수변 도시는 크게 7대 권역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도시 서측에는 방조제와 인접한 곳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 클러스터 지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 아래로는 업무와 쇼핑과 관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국제 업무 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부에는 청년 일자리와 글로벌 교류의 중심 거점이 될 창의문화지구가 들어서고 북측으로는 생태주거지구라는 에너지 절감 단지로 생태형 주거지구와 국제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도로가 생기는 동측에도 주거지구가 생기는데요. 저층, 중층의 주거단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로 첨단산업단지와 메디컬타운 등이 있는 스마트밸리 지구인데요. 특히 스마트밸리 지구는 글로벌 투자와 기업 유치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저지구에는 레포츠 단지가 조성되고 호텔, 문화, 수변,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데요. 저희 스마트 수변도시처럼 바다를 메꿔서 도시를 세운 사례가 있나요? 그럼요. 아주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1930년대에 자위더르 간척 사업을 했는데 이때 건설된 자위더르 방조제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였어요.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가 1.4km 정도 더 길어서 세계 1위 자리를 새만금 방조제에 내어주게 되었죠. 역시 기네스북에 오른 새만금의 저력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이전에는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되어 1조 2천억 원의 관광 수입을 창출했다고 해요. 두바이에 팜주메이라도 있어요. 주메이라 해안 인근에 조성된 인공섬인데 야자수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곳은 초호화 호텔과 휴양시설, 관광 명소 등이 있어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휴양지로 발전했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푸동도 간척해서 만든 도시고요. 우리 수변도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개발공사 신입사원 신준수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은 신입이라 일도 조금 서툴고 새만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새만금을 잘 모르는 어린이 세린이라고 할 수 있죠. 하루빨리 이 세린이 딱지를 떼고 노련한 직장인이 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자 여러 선배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선배님께 찾아가 볼게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선배님.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만금개발공사 기획조정실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경 과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배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새만금 방조제를 세워서 생긴 땅이 서울의 3분의 2 정도나 된다고, 이렇게 넓은 땅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는 건가요? 이 넓은 땅을 개발을 하려면 아주 큰 계획이 필요한데요. 우선 김제, 군산, 부안 쪽에 서해 바다를 33.9km의 방조제로 막고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땅이 총 409제곱킬로미터, 이 면적이 서울의 3분의 2 면적이 될 거예요. 그 면적 중에서 71%에 해당하는 291제곱킬로미터, 이 땅을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되는 비용으로 개발하게 되는 건가요? 2050년까지 총 22조 8천억 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부어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모든 개발 계획을 통틀어서 저희가 새만금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만금 기본 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새만금 기본 계획의 핵심은 그린 성장이에요. 그린 성장의 중심지로서 저희 새만금이 신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새만금 개발을 위한 5대 기본 목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계적인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조성입니다. 새만금은 그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로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요. 제4차 산업혁명 관련한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건설입니다.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로서 누구나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거고요. 이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녹색 명품 도시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거점인데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팜이나 농업용 드론, 그리고 자율형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고요. 수출 인프라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특색 있는 관광 생태 중심 도시 건설인데요. 자연 친화적인 관광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 특구 조성인데요. 항만, 공항, 철도 등을 중심으로 수출형 경제 특구를 만들고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의 투자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근데 선배님, 기본 목표만 들어서는 새만금이 어떻게 될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면 제가 권역별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린이도 이 지도를 많이 본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총 5개 권역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권역은 산업연구용지입니다. 이 산업연구용지에는 다양한 공장들이 들어와서 입주를 하게 되고요. 스마트 그린 산단도 입주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그린 에너지 그리고 신산업 허브의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산업연구용지 동쪽으로는 이 신공항 부지가 있는데요. 2028년 개항 목표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신공항이 들어오면 입주 기업에도 아주 좋겠네요. 예, 그렇죠. 수출이나 수입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큰 장점이 될 거 기대합니다. 자, 다음으로 복합 개발 용지 이 2권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2권역 같은 경우에는 왼쪽부터 스마트 수변 도시, 항만 경제 특구, 그린 수소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새만금 신항만, 신공항, 철도까지 3가지의 새만금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되어서 물류 중심지로서 향후에 새만금의 핵심 도시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이 권역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새만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이 2권역 복합 개발 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권역은 어떻게 개발하게 되나요? 네, 이 3권역은 관광 레저 용지로서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접해 있고요. 이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과 결합을 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관광 레저 용지 밑에 쪽으로 보시면 이곳이 바로 2023년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릴 부지인데요. 총 171개국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이 잼버리 대회를 참가할 예정이에요. 아, 이 잼버리 대회에서 새만금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4권역 배후 도시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곳은 농생명 산업을 기반으로 주거 기능, 관광 기능 모두 결합된 자족형 복합 도시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녹색 부분 5권역이 되겠는데요. 농생명 용지예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산업이나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신농업의 중심지로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개발은 얼마나 진행된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는 방금 설명드린 각 권역별로 매립 사업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산업연구용지와 관광 레저용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이 입주 중이거나 사업 시행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가지고 이걸 준비해봤는데요. 이 새만금 간선 도로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판넬 한번 보실까요? 이 새만금의 간선 도로망은 남북 3축, 그리고 동서 3축, 이렇게 해서 총 3 곱하기 3, 그래서 총 6개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로들은 남북 1축에 해당하는 이 새만금 방조제 도로, 그리고 동서 1축에 해당하는 이 국도 21호선, 맨 밑에 동서 3축에 해당하는 국도 30호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서 2축 도로는 저희가 완공이 되어서 지금도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남북 2축 도로, 이쪽은 1단계에 해당하는 구역은 올해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2단계에 해당하는 구역은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동서 2축 도로 끝에서부터 전주까지 이어지는 이 고속도로도 2023년까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도로들은 곧 다 완공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개발이 되나요? 이 왼쪽에 보시면 새만금 신항만이 있는데요. 이곳은 2025년까지 총 2개 선석 규모로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향후에 그 선석을 더 늘려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으로 표시된 이 노란색을 보시면 이곳이 바로 새만금 인입철도입니다. 이곳은 2027년까지 이 철도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새만금 신공항, 이 신공항은 2028년까지 저희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올해 전략환경평가가 통과가 되어서 빠른 공사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 새만금 미래는 정말 밝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정말 큰 사업이고 투입된 예산도 정말 엄청난데요. 이게 모두 완공되고 나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인구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볼게요. 새만금 안에 사는 인구와 그리고 그 주변 인구까지 포함을 해서 총 70만 명의 유발 인구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일자리가 약 30만 개. 이 새만금 개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효과는 총 6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러 가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대한민국의 그린 디지털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 글로벌 비즈니스의 최적지, 자연의 아름다움과 즐길 거리가 풍부한 관광의 도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이 가능한 곳, 저탄소 디지털 기반의 한국판 뉴딜이 실현되는 기회의 땅, 새만금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십시오.